질경이와 인생의 교훈. 질경이는 여느 식물과 달리 비옥한 땅을 마다하고 척박한 땅을 골라 뿌리를 내린다. 겉보기에는 작고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 미미함 때문에 생존의 길을 찾는다. 거친 흙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멘트 틈새에서도 싹을 틔우고 자라며 흔히 민들레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의연히 살아남는다. 그 작은 키와 납작한 잎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에 쉽게 밟히고 짓눌리기 마련이지만 질경이는 그것조차 생존 전략으로 삼는다. 바람과 물 그리고 짐승의 발이나 사람의 신발 바닥에 씨앗을 묻혀 널리 퍼질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간다. 언뜻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질기고도 단단한 식물이다. 질경이가 비옥하지 못한 땅을 선택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비옥한 땅에는 이미 뿌리를 깊게 박은 키 큰 경쟁자들이 득식을 거린다. 그런 곳에서는 햇빛도 양분도 물도 나누어 쓰기가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큰 식물들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금세 시들어버린다. 차라리 황량한 길이나 돌틈과 같이 척박한 곳을 택해 스스로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낫다. 거기서 맞닥뜨리는 고난이 만만치 않아도 최소한 빛만은 확보할 수 있고 주변 경쟁자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니 자라날 자유와 영역이 확실하게 생기는 셈이다. 길가에 도단한 질경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가는 발길에 눌린다. 비가 온 뒤에는 자갈이 흙 속으로 파묻히듯 질경이는 자주 흙이나 먼지에 덮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납작 퍼진 잎은 잘 찢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어느 틈새에서라도 다시 살아난다. 부러지기보다 갈라지고 휘어지면서도 줄기와 뿌리는 끈질기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질경이의 놀라운 생존 비결이다. 밟히는 순간조차 오히려 씨앗을 퍼뜨릴 새로운 찬스로 삼아 먼 곳까지 자신의 생명을 이어간다. 누군가에겐 고난이지만 질경이에겐 확장이고 도약이다. 질경이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밟히면 밟힐수록 씨앗은 더 멀리, 더 다양하게 퍼져나간다. 사람의 신발 바닥이나 자전거, 자동차 바퀴에 붙어 다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온갖 틈새에 자리 잡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비록 외적으로는 몇 번이고 상처를 입고 잎이 찢길지라도 결국 생명의 끈은 더 단단해진다. 질경이는 밟힘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조차 내게 득이 될 수 있다고 믿듯이 한계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좋은 기회가 꼭 높고 넓은 곳에만 있다고 착각한다. 경제가 호황길 때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만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즉 생존이 절박해지는 순간에야말로 기회가 모습을 드러낸다. 척박한 땅에서 질경이가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듯 사람도 자세를 낮추고 땅바닥에 더 가까이 몸을 맡길 때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기회가 숱하다. 남들이 보기엔 한없이 힘들고 보잘것없는 환경이라 해도 그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 배고픔을 유지하라. Stay hungry. 이 말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강조했던 문구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구절은 단순히 열정을 가져라 라는 뜻이 아니다.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 누구나 나태해지고 점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이 정도면 됐다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배가 고프면 남들이 쉽게 놓치는 작은 기회와 단서를 절실함으로 붙잡을 수 있다. 척박한 환경에서 꾸준히 뿌리를 뻗어나가는 질경이처럼 인간도 궁지에 몰려있을 때야말로 삶을 움직이는 진짜 열망이 생긴다. 남들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고 강인한 것은 아니다.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고 자란 사람은 종종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진다. 왜냐하면 평소에 밟히고 치이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번 바닥을 경험해본 이들은 길가한 모퉁이에서 강인하게 버티는 질경이처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희망의 밑바닥으로 삼아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부족함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성장의 동력이다. 부족해야 지혜가 깨어나고 아쉬워야 영혼이 진실해진다. 편안한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누구나 며칠 만에 몸과 마음이 나태해진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와 갑옷을 던져버리고 황량한 들판을 맨몸으로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야생 본능을 깨우게 된다. 거센 바람과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는 그 공간은 무서움과 동시에 놀라운 에너지를 선물한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와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고 목숨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생존력과 의지를 끌어올린다. 상처 입은 영혼은 눈물 속에서 재탄생하며 결국 더 강인한 힘을 발휘한다. 질경이가 수없이 밟혀도 결국은 살아남듯 사람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때로는 무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 그것도 절실히 원하고 노력하는 것만을 허락하기에 더욱 값지다. 그래서 간절함이 곧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원하는 바가 간절하지 않다면 대개 그 목표는 흐지부지 사라져버린다. 반대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본 사람들이 일으키는 기적같은 역전 드라마는 이 간절함에서 비롯된다. 질경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척박함을 자양분 삼아 차근차근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결핍이 삶을 움직인다. 결핍이란 그 자체가 고통과 시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핍은 우리에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를 깨우쳐주고 그 결과 실력을 쌓고 내면의 단단함을 형성하게 만든다. 바짝 마른 땅에 뿌리 내리는 나무가 수분을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뻗듯 인간도 결핍 속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인다. 그 과정을 통해 얻은 통찰과 기술은 어설픈 풍요 속에서 습득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지며 오래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혹시 지금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시련의 비바람 한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희망과 기회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당장의 고통은 뼈아프지만 우리가 온몸으로 절실함을 느끼는 순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진짜 힘이 솟아오른다. 질경이가 무심코 지나가는 발길 속에서도 번식을 꿈꾸듯 우리 역시 밟히고 치이면서도 남몰래 도약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절박함은 커지고 간절함은 더 크고 진실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척박함이야말로 인생의 자양분이다. 질경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밟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높은 자리에서 성공을 기다리지만 실상은 땅바닥에 더 많이 기회가 놓여 있다. 바닥이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지점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결핍과 아쉬움이야말로 영혼과 지혜를 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자극이다. 질경이처럼 납작 엎드려서라도 살아남고 밟히는 순간에도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갖춘다면 어떠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내 것이 된 기회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척박함이야말로 인생의 자양분이다. 약초로도 버릴 게 없다. 과거에는 흙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풀이 있었다. 시금치처럼 생긴 넓은 잎사귀들 중간에 가늘고 기다란 꽃과 씨앗이 쑥 올라와 있는 이 풀은 차가 지나다니는 길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생명력이 질기다 해서 질경이라 불렸다. 질경이는 태양이 내리쬐는 길바닥의 거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난다. 뜨거운 햇볕을 이겨내는 질경이의 성질이 차갑다는 의미에서 질경이의 약효를 가늠해 차천초라는 이름을 붙였다. 차전초의 풀도 좋지만 여기서 나오는 씨앗이 약효가 좋아 따로 받아 치료용으로 많이 쓴다. 이 씨앗이 유명한 차전자다. 풀은 부드러울 때 식용으로 쓰고 약초로는 씨앗인 차전자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차전자는 변비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초다. 그 이유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이다. 차전자의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는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차전자피를 그릇에 담고 물을 부으면 몇 배나 부풀어버린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의 찌꺼기를 흡착하고 대변의 점도를 높여주며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대장을 빨리 잘 통과하도록 만들어준다. 또 수용성은 혈액 속에 녹아 피를 맑게 해주기도 한다. 차전자피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동시에 풍부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도 개선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변비가 있으면 식이섬유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중 식이섬유의 상당수가 차전자피를 함유하고 있다. 그만큼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능력은 탁월하다. 하지만 장에서 그득하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속이 답답해질 수가 있다. 변비가 있어 안 그래도 답답한데 차전자피를 복용해 변을 보기 전까지 굉장히 그득해진다.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차전자피를 먹을 때 물을 적게 마시면 도리어 변을 못 보게 되어 고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변비뿐만 아니라 설사에서도 쓸 수 있어 식이섬유는 이중적인 성격이다. 식이섬유를 먹을 때 물의 양을 잘 조절하면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설사에도 도움이 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